저는 뭐든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수술부터 시작해서 중환자랑 응급실까지도 이렇게 모든 환자군을 다 볼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척추 통증이라는 조금 마이너한 부분부터 뇌 질환으로 인한 중환자, 그다음에 응급실의 환자까지 다 볼 수 있는 신경외과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경외과를 택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 때부터 브레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 사실 농담으로 들었던 그 병원에서 가장 힘든 과가 무슨 과냐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는 OS 1년 차고 두 번째는 신경외과 1년 차, 그 뒤엔 신경외과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정말 약간의 호기심이 생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제가 1년차 주치의할 때 처음으로 사망 선고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셨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사망 선고를 했던 환자분이라서 지금 돌이키면 가장 먼저 그분이 제일 떠올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라고 하면 중환자실 주치의를 하고 있을 때 만났던 뇌출혈 환자분이었어요. 그분은 뇌출혈 때문에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왔고 생사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이었는데 다행히 수술적 치료와 중환자실에서의 한 달에 가까운 치료 덕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상태로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가신 뒤에 제가 그 뒤로는 그 환자분을 못 뵀는데 좀 다른 팀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달이 지난 뒤에 복도에서 그분이 걸어오시는 거를 마주쳤어요. 그때 기쁨과 놀라움, 이제 반가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위기의 순간은 이제 환자가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내가 아는 게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제일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 위에 교수님들 그리고 윗년차 선배들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다른 과 선생님들도 있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나 다른 파라메딕들이 있어서 이제 위기를 다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의 신경외과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가 정말 힘들고 많이 어렵고 하는 과이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정말 무궁한 발전이 있는 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도 딱 이제 크게 보장되는 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다시 선택하더라도 신경외과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신경외과를 택한 거는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처음 목표로 설정했던 좀 폭넓은 환자군, 단순한 통증부터 뇌질환으로 인한 중환자까지를 전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신경외과를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를 선택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무슨 과가 잘 나가고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과를 꼭 선택해서 그 과를 지원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외과도 정말 힘들지만 많이 보람된 과라서 이제 신경외과도 많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외과는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는 아니고 업무의 양도 분명히 많고 많은 시간을 수련에 쏟아야 하는 과인 건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났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만큼은 확실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종양. 신경외과 뇌종양 분과에서는 신경교종, 뇌수막종 등과 같은 원발성 뇌종양 및
전이 뇌종양과 같은 2차성 뇌종양 등을 다룹니다. 종양의 위치, 종류에 따라 개두술, 저평동 경유 수술 같은 다양한 수술 방법을 다루며 감마나이프 수술과 같은 방사선 수술도 시행합니다. 뇌종양의 수술에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수술 중 환자의 신경학적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신경 감시 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수술. 신경외과 뇌혈관 분과에서는 뇌동맥류, 뇌출혈, 폐쇄성 혈관 질환, 뇌혈관 기형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뇌혈관 수술 분과에서는 개두술을 통한 혈관 질환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는데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들이 사용되며 현미경을 통한 미세 수술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뇌동맥류에 대한 클립 결찰 수술, 그리고 2mm 남짓한 혈관을 연결하는 미세혈관 문합 수술 등이 있습니다. 뇌혈관 시술. 뇌혈관 시술 분과에서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뇌혈관 조형 검사 및 시술을 통한 치료를 다룹니다. 혈관 내 시술이라고도 불리며 이러한 혈관 내 시술에는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 폐쇄성 혈관 질환에 대한 스텐트 삽입 시술 등이 있고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의 혈전 제거술, 뇌종양 수술 전 종양 내 색전술 등 다양한 시술을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기구에 대한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정위 기능. 신경외과 정위 기능 분과에서는 신경계에 기능 이상이 나타난 광범위한 질환들을 다룹니다. 첨단 의학기술을 동원해 뇌의 특정 부위를 표적으로 삼아 정밀하게 치료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 안면 경련에 대한 미세혈관 감압술, 두피나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뇌종양, 뇌혈관 기형 등을 치료하는 감마나이프 수술, 전기 자극장치를 삽입해 이상운동 질환을 치료하는 뇌신부 자극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습니다. 척추. 신경외과 척추 분과에서는 퇴행성 척추 질환, 척추 변형 및 기형, 척수 종양 및 혈관 질환 등 거의 모든 척추 질환을 다룹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합술, 감압술뿐 아니라 장 분절 고정을 통한 변형 교정 수술, 척수 신경에 대한 수술 등 많은 수술을 담당합니다. 요통, 방사통과 같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뿐 아니라 보행장애, 마비, 신체의 밸런스와 같은 기능적인 부분도 수술을 통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소아. 소아신경외과는 소아에서 호발되는 수술이 필요한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분과입니다. 소아 뇌종양, 소아 척추 질환, 소아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신경외과 파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6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주간 발표가 있는 날이라서 조금 서둘러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하는데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신사역에 이렇게 관원거 전시대가 같이 있어서 여기랑 투하하고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어저께 당직자들을 위해서 커피를 주문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나와있네요. 자, 이제 저희 당직실로 깨우러 가보겠습니다. 몰래 가서 한번 깨워볼까요? 일어나! 일어나! 주간 보고 가야 돼. 잘 명확했던 영상이고 우선 경기도에서 평균자의 조치를 경찰에 시행했는데 어느 형 상황에서 이제 주로 브로스가 플라토를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결국에는 할 건데 다리를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들어볼 거예요. 한쪽씩 들어볼게요. 최대한 밖으로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분단 스파인팀 주치 오요슬입니다. 트레이싱은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술 부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상처가 아무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술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진은 주치의가 파악한 환자 내용을 교수님과 팀이 함께 공유하고 또 추후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또
그 과정에서 교육도 함께하는 주치의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지금 저는 회진 전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다시 EMR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잘 치료만 잘하는 방법 날로 좋아졌지.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지탱해 볼래요? 힘을 합쳐. 그래도 지금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케이.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셨네요. 신경외과 치프의 일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수술 받으실 환자분께 동의서를 받으러 같이 한번 가볼까요? 내일 수술하실 환자분의 영상입니다. 뇌동맥류는 파열 시에 50%에서 사망하고 30%에서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남겨서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연간 1,300건의 뇌동맥류를 치료해서 전국 1위의 치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동맥류의 모양이나 위치를 고려했었을 때는 클릭 결제 해석이 더 환자분께 유리한 치료라고 생각이 돼서 내일 클릭 결제 해석을 시행 계획입니다. 그 뇌동맥류 수술은 현미경화해서 진행이 되고 굉장히 좀 정교한 수술이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수술을 하고 있는 이시훈 교수입니다. 저희 신경외과는 전공의들의 수술 트레이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트레이닝 데이로 정해서 교수님이 참관하에 주치의 전공의가 어시스트를 쓰고 치프 전공의가 크레니오토미를 집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치프 전공의가 크레니오토미 집도를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노 골라주세요. 네, 크레니오토미를 성공했습니다. 임정현 선생님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생각해보면 학생 때 실습을 두면서 신경외과 수술을 보고 와, 이런 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수술을 제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다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외과 전공입니다. 환자 지금 의식이 정확히 어떤 상태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검진하러 가겠습니다. 교수님, ST 환자분께서 모티브 기록을 전화드렸습니다. 임기봉님은 레이텀 러처 분다고 오늘 CT 찍었는데 폴스 벤트리클 해머리가 잘 빠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 강현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신경외과는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수술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의대에 와서 굉장히 좀 좋았던 점이 기초, 임상, 다양한 그런 분야를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외과 역시 신경외과 안에도 또 혈관, 종양, 척추, 정맥기능, 소아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또 역시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또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경외과의 코어 밸류는 화목, 아카데미즘, 또 함께 진료하는 진료 연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좀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지원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람의병원 신경외과 과장 손영재입니다. 저희 보람의병원은 1955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보건의료와 의료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87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시립 영등포병원을 수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지금 위치로 옮기면서 처음으로 신경외과가 개설되었고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이 파견 수련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2008년 6월 18일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부터는 본원 신경외과와 전공의를 같이 선발하여 순환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의대생 신경외과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모든 전공의의 뇌혈관 내 치료 수련을 보람의 병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본원과 떨어져 있고 보람의 병원의 물적 자산은 서울시 소유지만 인적 자원은 서울대학병원 소속으로 근무합니다. 근무 환경과 진료하는 환자군이 본원과 보람의 병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수련 환경이 전공의 수련 관점에서는 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내는 약 몸무게의 2%에 불과하죠. 하지만 모든 혈액과 에너지의 20%가 사용되는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지만 신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또 척수는 뇌에서 내려오는 가장 큰 신경 줄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인체의 대부분의 장기는 이식이 가능하고 복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인공장기로 대체 가능하지만 뇌와 척수는 아직까지 대체 불가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신비한 세계를 직접 다루고 수술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임 교수 김재용입니다. 저희 신경외과 교실은 3개 병원에 약 40명이 넘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40명 정도의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 병원에서 약 10,000건 정도, 1년에 10,000건 정도의 신경외과 수술을 하고 있고요. 진료뿐만이 아니고 저희 서울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실은 연간 150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적으로나 또는 학문적으로나 상당한 수준의 도달에 있는 그런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라고 하는 그런 뉴로 사이언스라는 것이 또 그만큼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블루오션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시간 주 80시간 근무에 대한 룰도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지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의들의 어떤 그 술기나 이런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전연차 술기 워크숍, 고년차 카데바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저희 신경외과를 하시게 되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흥미롭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보람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주임 교수나 또 다른 교수님들에게 언제든지 자문을 구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